안녕하세요, 루벤입니다. 이번엔 라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대인관계의 능력인데요. 일단 이 가정상황 자체가 주변 사람들과 원만하지 못한 관계가 이미 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소원해지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어떤 갈등 상황이 있었던 그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회복을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기 보시면 요 순서대로 좀 적어달라. 일단 여기에 조건이 3개나 있어요. 원칙이나 좌우명이 있고요. 그리고 주변 지인 간의 평소 관계를 이렇게 간단히 기술해라. 그리고 여기에 맞는 사람과 관계가 소홀했던 계기,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해 달라. 그리고 완만하지 못했던 그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취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서 기록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그 주변 사례에 이런 갈등 사례는 사실 되게 많잖아요. 가까운 친구인데 어느 날 하루에 갑자기 멀어졌던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어떤 사건 하나로 인해서 되게 소원해지고 그리고 그런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친구와 관련된 것도 생각해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직장 내에서의 어떤 그런 관계 이런 것도 되게 사소한 오해 때문에 발생한 서로 간의 그런 갈등 이런 것들 적으셔도 저는 좋다고 보여요. 그래서 얼마나 그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적어달라고 하기 때문에 관계 회복했던 그 경험을 좀 떠올려 보시면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3가지 항목을 따라서 다 적어주시면 되는데,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미 여기 그 블로그에도 제가 적어는 드렸는데,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사소한 오해 때문에 각종 시기와 질투가 정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초반에 명확한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점점 서로가 서로 점점 더 오해를 하게 되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초기 진압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어필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설령 내가 오해를 받았거나 내가 억울했던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어떨 때는 내가 먼저 사과를 하고 정말 내가 사과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먼저 사과를 한다든지 내가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서 계속 이런 대인관계를 이어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런 조직 내에서 갈등 상황이라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 대인관계 면에서요 얼마나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가. 직장 생활인데 모두가 다 친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끼리는 잘 되게 어울리는데 어떤 사람과는 정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 이런 경우도 사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물어봤고요. 오해가 발생하는 그런 것들 보면은 누군가는 정말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야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상당히 주관적으로 보고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정말 그게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런 모든 가치관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했던 경험 그런 부분들을 좀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어차피 LH에 입사를 하게 되면은 여러 내부적으로도 어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동료도 있고 그런 관계를 맺으셔야만 할 것이고요. 그리고 민원인들을 다루실 그런 분들은 매번 찾아오시는 그 민원인들과의 다양한 어떤 관계 형성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골고루 생각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요 틀잡기는요. 이미 여기에 다 있죠. 요 순서대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인관계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원칙이나 좌우명이 있는지 이 부분 고르는 것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예시로 한번 드려봤어요. 너도 옳고 그도 옳고 나도 옳다. 이거는 조선시대 황희정승의 말씀이십니다. 이런 관용적인 사고는 대인관계 면에 있어서 발생하는 여러 갈등 상황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 두괄식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장 앞쪽에 두시는 것을 가장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 두괄식을 저는 강조를 많이 합니다. 꼭 뭐 이런 게 답은 아닐 텐데요. 요 부분을 압축시킨다고 하면은 사실 요게 소제목이 되겠죠. 요렇게가. 그래서 어쨌든 요 부분을 초기에 진압이 저는 중요하다. 이 생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아리 회장 때 어떤 친밀하게 지내왔던 5명과 함께 프로젝트를 동시에 이렇게 맡아서 업무 분배를 주도했다. 내가 회장이니까요. 분명히 내가 모든 팀원들에게 똑같은 분량을 각각 주었는데 누군가는 이게 부당함을 호소하는 팀원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만큼인데 저 사람은 똑같은 걸 주었음에도 나는 금방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하루 종일 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 업무 능률이나 아니면 업무 방식에 따라서 되게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똑같이 주어졌는데 업무 분배에 있어서 나의 권위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고의적인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을 오해를 받았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회장이기 때문에 업무 분배를 최대한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을 했으나 내가 생각했던 그 공정이 제3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건 아주 나만의 주관적인 판단이었다는 부분을 계속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 주장대로 계속 가게 되면 또 팀원들과의 갈등, 마찰 상황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을 인정을 했고 그런 팀원들과 최대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했으며 그래서 다시 재분배를 했고 그 중에서 내가 했던 행동 중에 핵심은 그러면 다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업무 분량을 재분배했는데 상대방 기준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부분을 내가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당연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불공정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들은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누가 봐도 제일 하기 싫은 일, 그런 정말 어려운 일을 내가 맡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누가 뭐라고 하겠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서로 이런 갈등 상황이 일어났을 때 나의 자발적인 노력, 이런 희생,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갈등 상황이 종료되는 그런 경험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누군가가 나서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수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힘든 일을 나서서 할 수 있는 게 곧 리더라고 생각을 하며, 그래서 공사 업무를 할 때도 어떤 상호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여러 의견들이 있을 것인데 뭐 누가 옳다 누가 싫다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의견이라 하더라도 나의 고집이 아니라 상대방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나는 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구성원과의 관계 개선에 항상 힘쓰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해드리는 이런 자소서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면접에서 가셔도 충분히 먹힐 수 있는 내용이고요. 충분히 활용하셔도 좋은 내용입니다. 심지어 대학 생활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실 텐데 최대한 이런 부분을 어떤 부분이 좀 강조가 되는 거를 충분히 알고 조직 생활을 좀 하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그래서 자소서에는 이런 방식으로 나의 생각과 행동이 적절하게 이렇게 배치가 돼야만 좋은 자소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소서를 쓰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요. 최대한 여러분들의 행동, 이런 부분들을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표현해 주셔야만 가치관과 직장관이 한 번에 이렇게 드러날 거예요. 이 4번 항목, 이 라번이죠. 이 자소서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행동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